그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우리가 처음에 울렸던 게 뭐였죠? 10시 그거였죠? 그 처음에 그거 있죠. 가슴 다른 수술인가? 친구분이 전화해가지고 질투. 욕을 하는 거야. 집주인 지금 질투. 집들이 중인다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잘난 척만 하려는 그 언니 그 집에 돈 많은 거지? 그 집이 아니에요. 그랬구나. 이제 거기에서 잘 기억나. 그 배우들이 너무 웃겼던 것 같아요. 내가 텔레그램 쓰는구나. 뭐 이제 이런 장면들, 맞아요. 전화기 깨져. 이런 장면들이 너무 웃겼던 것 같아서. 그리고 특히 전화로만 등장하는 인물들 네. 한국 영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쵸, 화제가 굉장한 되는 특급 카메오분들이. 맞아요. 라미란 배우를 비롯해서 이순재 배우님 굉장히 유명하고 좋으신 배우님들 연기파 배우들이 다 목소리만 등장하는 것도 엄청난- 조정석 씨도 네, 있었고, 그렇죠. 김민교 씨도 네, 있었고. 네, 어떻게 나오는 주인공들은 다 저희도 국민 배우들인데 목소리 자체가 되게 생각도 못했어. 솔직히 생각도 못했어. 그냥 목소리일 뿐이니까. 이 영화는 정말 코미디지만 오히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돈성 해자 문제도 있고 그리고 휴대폰과의 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완벽한 따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은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결혼한 지 10년 됐던 여자가 나를 아직 모른다.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영화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렇죠. 요즘 사회적인 이슈죠. 그것도 사실. 그렇죠. 저는 인상이 깊었던 게 이 영화가 매력적인 것 중에 하나가 풍성한 식탁 거기에 올려진 음식들 강원도 음식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주인공의 집에 있는 실내 장식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럽죠. 부르주아 중산층의 어떤 좋은 어떤 그 한남동 같이 그런 어떤 공간에서 벌어지는 보여주기 때문에 관객으로 하여금 뭔가 눈에 즐거움을 줄 수도 있는데요. 동시에 그것이 굉장히 좀 신기루 같은, 그러니까 왜냐면 주인공 남자가 잘못 투자를 해서 그 집과 병원을 담보로 맞아요. 두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또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적인 면에서는 또 사회적인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요즘 뭔가 투자라든지 이런 과열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 중산층 안에서도 위기를 받고 어떤 좀 위협을 받는 그런 점도 이 영화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탈리아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살짝 없어서 맞아요, 네네, 없었어요. 좀 다른 부분이기도 했고요. 네. 이렇게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네티즌, 누리꾼 분들이 뽑아준 그 명대사들이 몇 개 있어요. 그거를 제가 좀, 네, 그거를 제가 좀 몇 개 정리를 해봤는데, 연기를 하셨나요? 저요? 네. 저는 삶이 연기입니다. 네. 삶이 연기. Life is act. 이런 느낌이고. 뭐, 많이 지시하시니까 잘하시겠죠? 근데 못해요. 우리 뭐 여기는 프로이시고. 아니야. 한국말이니까. 자, 그럼 우리가 좀 명대사들을 몇 개 나눠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 이 얘기에 대해서 아주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우리 저도 하나요? 원래님께서 원래 제가 다 했는데 갑자기. 다양성을 위해서 네네.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또 네. 다양성이니까 다양성을 위해서 오늘 가장 많이 얘기해 주신 이 부분, 이 멘트 네. 명대사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멘트. 그렇죠. 제가 하나요? 내가 2시간 동안 게이로 있어봤거든. 알겠더라. 웃겨? 야, 너 이게 웃겨? 너 내 생활이 웃겨? 역시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이 태수 유해진 분이 이 역할이 정말 나중에 왜 누구죠? 이서진 씨한테 이렇게 설득을 하잖아요. 오히려 친구를 설득하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친구를 설득을 하는 부분에 저는 굉장히 사실은 감동받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요 캐릭터에 조금 몰입이 많이 됐었어요. 이 진지한 캐릭터. 딸에게 조언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인생에는 빛나는 순간들이 있어. 훗날 돌이켜봤을 때 그 순간이 오늘이라고 생각되면 그냥 가. 근데 그게 아니라면 돌아와.
멋진 아빠네. 제가 딸이 없어가지고. 딸이 없어가지고. 아니, 근데 정말, 늘 저는 이제 아직 결혼 안 했고, 아이가 없으니까, 나중에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교육하지? 이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영화에서 그 장면을 상징적으로 딱 보여주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여자 캐릭터가 나오는데, 우리 박사님의 또 연기를 볼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또. 아빠는 민수 아저씨를 더 좋아한대. 죄송합니다. 근데 표정이. 이거 화난 거잖아요, 사실은. 왜냐면 아빠가 네. 남자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네, 대사라. 화도 나는데 이제 절망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알베르토 씨는 영배 한번 해볼까요, 영배? 수현 씨 소설 속 24살 젊은 남자 22년 전 대수 너야. 저 이 장면도 좀 찡했어요. 언제였죠? 기억 안 네. 나는데. 이게 거의 끝에 나오는데 이제 집에 거의 가는 씬에서 그러니까 이 염정아 배우가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쓰고 있던 그 소설 뭔가 소설 속에서 바람피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 남편 얘기였다. 아주 오래전에 젊었을 맞아, 때 맞아. 남편. 서로 사랑하고 행복했던. 저 이 적도 찡했어요. 네. 알베르토 씨의 시선에서 가장 이성적인 부부가 있나요? 이상적인 부부. 혹시. 이 중에서요? 굳이 이 중에서 굳이 골라야 한다면? 한 팀을 고른다면. 다 각자 문제 있으니까 각자 있는 문제. 부분들이냐. 각자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그래. 와, 정말 고르기 어렵다. 어렵네요. 어렵죠. 어떻게 보면 아까 또 박사님 말씀 주셨는데 이 모든 캐릭터들은 안 좋은 면 있으면서도 되게 좋은 면이 있어요. 부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해진 씨 이렇게 부부는 물론 안 좋은 캐릭터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새 아이를 키워왔던 네. 오랫동안 결혼하면서 키워왔던 부부이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부부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저희 전모 씨도 잘 살고 있는 부부고 이 아빠도 이제 젊은 딸한테 교육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딸에 대한 사랑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부부이고 엄마도 사실 딸을 사랑하지만 그래도 그 어려운 관계를 최대한 좀 해결하려고 하는 엄마이기도 하고 그렇죠. 마지막 부부는 그래도 젊고 문제도 있지만 서로 제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은 부부 좀 맞아요. 뜨거운 사랑 애정 표현도 많이 하죠. 애정 표현도 많이 하고 네, 각자 이제 좀 문제도 있으면서도 좋은 반면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 한 팀은 못 고르겠다. 그렇다면 이 캐릭터를 놓고 봤을 때 좋고 뭐 안 좋다를 떠나서 어떤 배우가 맡은 캐릭터가 가장 우리가 보기에 맛깔났다. 맛깔나거나 또는 정말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한다. 뭐 그런 저는- 배우 있었나요? 저는 대수 씨, 태수 씨. 이회진 배우님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이 연기력이 기가 막히고 그렇죠. 또 쉬운 캐릭터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와이프랑 이제 이렇게 약간 각을 지는. 네, 티격태격하는 그런 거 좀 살짝 싸우고 그런 부분도 있고 약간 또 남자 친구들끼리의 그 관계와 그리고 본인이 개인인 것처럼 역할을 해야 이렇게 되고. 억울하게 이렇게 그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자기도 숨겨야 될 비밀도 있고 역시 대단한 연기력 있는 배우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중간에 또 화났는데 월식 보러 나가서 또 부인 챙기잖아. 잔잔하게. 저는 이제 이서진 배우님의 연기가 가장 좀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이서진 배우님은 뭐 예능으로서도 많이 출연하시는 것 맞아요. 같은데 그 예능에서 나온 그 본인의 배우의 본인 성격이 약간 좀 이렇게 유두리가 있고 뭔가 좀 이렇게 매너도 있고 이런 매력적인 인물로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예능이지만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바탕이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전에는 좀 보여주지 않은 좀 더 한 발 나아가는 그 욕도 막 굉장히 찰지게 잘 하시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네, 인상이 남네요. 우리 우 셰프님은 여자 캐릭터 중에 가장 네. 인상적인 캐릭터는? 인상적인 캐릭터라기보다는 뭐 인상적인 캐릭터죠. 저는 수현 극 중에 네. 제일 인간적인 것 같아요. 그 느끼는 감정이 뭐 좀 날것의 감정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질투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어떻게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부분에 공감이 성별은 다르지만 가장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영화를 좀 정리해 볼 시간인데 영화에 대한 5글자 평가 저희가 뭐 가끔가다 한 번씩 이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지 아시죠? 뭐 딱 5글자로 이 영화를 총평을 하는 거예요. 땡땡땡땡땡. 완벽한 타인은 안 됩니다. 완벽한 타인은 안 돼요. 제발 하지 마. 제발 하지 마. 아, 저는 그러면 타인의 진실 아. 하겠습니다. 타인의 진실. 네. 자, 이제 끝으로 시청자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지금 보고 계신 이 게시물, 이 영상에 댓글로 정답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과 기프티콘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문제 드립니다. 파올로 제노베제 감독의 2016년 작품으로 완벽한 타인의 원작인 이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닌가요? 오늘 뭐 얘기 중에서도 많이 나왔는데요. 1번 완벽한 타인. 똑같다. 2번 퍼펙트 스트레인저.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네. 3번 최후의 만찬. 아, 그럴싸하죠? 네. 그 아까 그 뭐죠? 이탈리아 말로 얘기하면 너무 쉬우니까. 아 그런가요? 좀 빨리 해가지고 힌트를 한번 주세요. Perfetti sconosciuti. 아, 예. 아, 이거요? 요겁니다. 네, 아, 이거. 요겁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저희가 선물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알베르토 씨, 이 완벽한 타인에 대한 아주 짧게 그냥 감동적이었던 부분과 그 다음에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저는 그냥 진짜 뭐 나는 가벼운 영화 보고 싶고 웃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뭘 얻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 영화 꼭 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웃음도 있고 약간 감독도 있고 근데 또 깊이도 있으니까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저 이 얘기를 갑자기 옆에서 봤는데 이 영화 실제 예고편에 알베르토 씨가 이런 비슷한 얘기 했던 거 기억나요? 아, 예고편 그 이 영화 예, 개봉할 때. 찍으셨죠? 맞아요. 아무래도 원작이 이탈리아이다 보니까. 아, 그랬었군요. 오늘 시네스토랑이 대단한 분을 모셨어요, 진짜. 그러게요. 네. 자, 자. 우리 박사님도. 네. 아, 네. 이 영화를 뭐 짧게 소개하자면 타인의 진실을 알더라도 그것을 포옹하는 우리가 되자 뭐 이런 얘기를. 바람도요? 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저희 유튜브에서 아트를 검색해 주시고 아직 안 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 눌러주시고 그리고 많은 댓글도 올려주시면 저희는 추첨을 통해서 기프티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확실히 이렇게 다양하게 보는 시각들이 모이니까 네. 더 영화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출연해서 감정 한번 들어볼까요? 시네스토랑. 저는 원래 사실 이 영화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어린애기 둘이어가지고 영화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나와서 옛날에 되게 재밌게 봤던 영화도 좀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냥 영화 보는 것보다 이 전문가한테 얘기 들으면서 영화 보면 훨씬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서 애들 다 치우고 다시 보려고요. 오랜만에.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이 이탈리아 원작인 이 영화를 또 옆에서 알베르토님께 여쭤보면서 이렇게 영화를 또 비교해 가면서 또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영화를 보고 영화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큰 즐거움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영화를 뜯고 맛볼 수 있는 이곳 시네스토랑이었고요. 오늘은 영화 완벽한 타인을 만나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Cheers! 짠.